소아과 너무 근데 그렇다 그쵸? 그만큼 의료진들이 사실은 일형 당뇨에 대해서 의료진들조차도 많이 모르는 게 이제 워낙 자주 보는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김미영입니다. 현재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보통 대부분이 당뇨라고 하면 2형 당뇨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기전으로 진단받은 질환인데 유병 인구가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병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4만 5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진의 관심이나 정부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좀 주도적으로 우리 질환을 관리해보자 해서 이제 결성된 환자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우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저희 첫째 아이가 4살 때 2012년 1월에 1형 당뇨를 진단받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1형 당뇨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단받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아이랑 같이 혈당 관리를 하는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뭔가 병원이 아니라 이 병원 밖에서 일상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혈당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단체로 좀 활동해 보자라고 해서 환자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요. 먼저 1형 당뇨병 하면은 소아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설명하실 때 성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2형 당뇨와 달리 어린아이들도 진단받는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아당뇨라는 병명을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소아당뇨라는 병명을 지향하는 이유가 있는데 1형 당뇨병은 결코 뭐 소화 비만이나 잘못된 식습관, 뭐 운동 부족 이런 것들로 진단받는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아당뇨라고 딱 언급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소화 비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병에 대한 오해들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예 2형 당뇨와 발병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만 진단받는 것도 아니고 유병인구 분포를 보면 오히려 성인이 더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진단받더라도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아이들은 나이 들 때까지 진단받고 중간중간에 이제 성인 때 진단받으신 분들과 누적을 하다 보면 결국 유병인구 분포를 보면 성인이 훨씬 더 많이 분포돼 있어서 소아당뇨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자녀분이 아까 1형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을까요? 원래 이제 아이가 굉장히 4살이면 되게 천방지축한 그리고 남자아이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놀고 이러는 걸 좋아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약간 입이 짧은 애였어요. 그래서 뭐 먹는 거 좀 잘 안 먹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던 애인데 어느 날부터 애가 노는 걸 못 노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힘들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면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놀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당뇨가 진행되면서 힘들었던 거라서 계속 힘들다고 하고 활발했던 아이가 계속 축축 늘어지고 그리고 소변을 되게 자주 봤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한두 시간에 한 번도 좀 자주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막 2, 30분에 한 번씩. 근데 한 번 보는 소변의 양이 결코 작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한 번은 이제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막 시식을 하다가 아이가 소변을 못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병을 갖다 댔는데 그게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소변 양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소변을 많이 보고 힘은 없다고 하는 대신 애가 또 살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뭔가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다가 어른들한테 막 왜 아이가 살이 빠지죠? 이랬더니 뭐 크려고 빠지는 거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안하면서도 뭔가 증상이 있는데 좀 아닌 쪽으로 계속 마음을 그래 크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제 마음을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셔고 나서는 진단은 바로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소아과를 전전했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일형 당뇨 이런 게 나오길래 선생님 일형 당뇨 아닐까요? 그랬더니 일형 당뇨면 얘 걸어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뭐 실려서 들어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소아과를 전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가 허해졌다 그래서 한의원을 막 전전하다가 거의 한 달간 한 달 좀 못되게 한 2, 3주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때 당시에 직장을 다녀서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공을 굴리는데 이렇게 누워서 굴리는데 아주 가벼운 공이 이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뭔가 이상하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가니까 증상을 얘기하니까 바로 혈당 체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측정할 수 없는 혈당이 나와서 바로 진단받게 된 거죠. 소아과 너무 근데 그렇다 그쵸? 그만큼 의료진들이 사실은 일형 당뇨에 대해서 의료진들조차도 많이 모르는 게 이제 워낙 자주 보는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단이 돼서 한편으로 안심이지만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당뇨에 대해서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뭐 친정, 시댁 아무도 당뇨 환자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당뇨라면 뭐 식습관 관리를 좀 하고 운동을 좀 하다 보면 좋아지는 질환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형 당뇨라고 선생님 말씀하시길래 아 그러면 우리 뭐 식습관을 뭐 좋게 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당뇨랑 다른 거고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혈당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성인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인데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당뇨라고 하면 진짜 뭐 식습관이나 이런 거 문제였는 줄 알고 아니 우리 애가 어떻게 당뇨냐고 말이 안 된다고 막 오진이 아니냐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일형 당뇨병이 자가 면역 기전이라고 하셨는데 원인으로 알려진 게 있나요?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이 사실은 정확한 원인이 없는 게 이제 의료계의 정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유전적인 소인과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트리거가 돼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자가 면역 항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가 면역 항체가 없는 경우 한 20, 30%는 일형 당뇨를 진단받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예방하고 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환우회분들이 많이 표현하시기로는 그냥 교통사고랑 똑같다. 내가 정말 준비하거나 예방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받고 나면 당장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더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인슐린을 매일 맞는 거 말고 뭐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물론 인슐린이 주 치료법이에요. 인슐린 없이는 뭔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형 당뇨인들에게 공기나 물과 같은 존재가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치료약은 맞는데 그 인슐린의 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주입하면 저혈당이 오고 조금만 적게 주입하면 또 고혈당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슐린 말고 치료법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막 변동성이 큰 혈당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끝에서 피를 내서 체열한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뭐 혈당 측정기나 아니면 주사기로 인슐린을 주입하거나 하는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연소혈당 측정기 또 인슐린 펌프 이런 좀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혈당이 이렇게 자꾸 잘 변하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량이 변해서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양을 투여하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가요? 정확한 양을 투여하기 어려운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뭐 제육볶음 100반을 먹었다. 그러면 내일도 똑같은 날 제육볶음 100반을 먹으면 인슐린 양이 같아야 되잖아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혈당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인슐린 양이나 음식이 가장 큰 변수이기는 하지만 뭐 호르몬 작용이나 아니면 운동을 했는지 여부, 직전 혈당이 얼마였는지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미리 주입한 이 인슐린 양이 적거나 많을 때 이제 고혈당, 저혈당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거나 혈당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진짜 어렵네요.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네. 그게 어른도 안 될 것 같,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를 계속 혈당 체킹을 하고 그걸 맞춰 먹이고 인슐린을 넣고 네, 정말 저도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숨이 탁 막히는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애랑?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부모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아이가 어떻게 이걸 성장해서까지 이걸 감당할까? 그런 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1형 당뇨병의 경우에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가능하기도 한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 진단받고 미친 듯이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글링해서 완치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